경복궁 후원 깊숙한 곳 향원정 뒤편에 비운의 공간이 있습니다. 건천궁 1873년 고종이 비밀리에 지은 궁중궁입니다. 1876년 화재 후 고종과 명성황후의 거처가 되어 조선의 정책이 결정되던 곳이었지만 1895년 10월 8일 새벽 일본 낭인들이 난입해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의 비극적 현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창 너머가 여러분을 안내할 곳은 조선 근대사 최대의 비극이 일어난 공간 경복궁 건천궁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창 너머와 함께 경복궁의 아픈 역사를 계속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1부 건천궁 하늘이 맑은 궁전. 건천궁 하늘이 맑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중국 자금성의 건천궁에서 따온 것으로 황제의 침전을 의미합니다. 고종은 1873년 경복궁 중건이 끝난 지 1년 후 궁궐 안에서도 가장 깊숙한 자리에 건천궁을 지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고종이 정부 대신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비밀리에 내탕금으로 건천궁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공사 도중 문제가 되어 중지할 것을 요청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왜 비밀리에 지었을까요?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1873년은 고종이 친정체제를 시작한 해입니다. 대원군의 영향력 밖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려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역대 임금의 초상화인 어진을 보관할 목적으로 지었습니다. 2부 고종과 명성황후의 거처. 1876년 고종 13년 경복궁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강령전, 교태전 등 내전의 주요 전각들이 불탔습니다. 하지만 건천궁은 후원 깊숙한 곳에 있어 화재를 면했습니다. 이후 건천궁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정책이 결정되는 중요한 장소가 된 것이죠. 건천궁의 중심 건물은 장안당입니다. 오랫동안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정면 7칸, 측면 3칸의 건물로 고종의 집무실이자 침전이었습니다. 외국 공사를 접견하는 등 업무를 보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장안당에는 북행각과 동행각이 붙어 있습니다. 북행각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887년 미국 에디슨 전기회사가 발전기를 설치해 한국 최초로 전기불을 밝힌 곳입니다. 3부 곤영합, 명성황후의 처소. 장안당 뒤편에는 곤영합이 있습니다. 땅이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왕비의 덕성을 표현하는 이름으로 자금성의 곤영궁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곤영합은 명성황후의 침전으로 민가의 안채에 해당합니다. 두 칸의 대청과 온돌방, 누마루로 구성되었습니다. 장안당과는 복도각을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종의 처소에서 복도각을 따라가면 곤영합과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곤영합 남쪽에는 오코루라는 누각이 있습니다. 옥항아리 누각이라는 뜻입니다. 일부에서는 옥골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오코루가 바로 명성황후가 시해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4부 건천궁의 다른 건물들. 건천궁에는 다른 부속 건물들도 있었습니다. 복수당은 별채에 해당하는 건물로 궁인들의 거소로 추정됩니다. 추수부용루는 가을 물속의 연꽃이라는 뜻을 가진 누각입니다. 열린 창호를 통해 향원정의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볼 수 있어 건천궁에서 가장 멋스러운 공간으로 꼽힙니다. 관문각은 고종의 서재였습니다. 원래는 전통적인 목조 건물 관문당이었습니다. 그런데 1891년 러시아 건축가 아파나시 세레딘 사바틴의 설계로 서양식 2층 건물로 개축되었습니다. 경복궁 안의 유일한 서양식 건물이었습니다. 양관이라 불리며 주로 외국인을 접견하기 위한 장소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관리들의 비리와 부실 공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1901년 헐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건천궁 복원 사업에서도 관문각은 복원되지 못하고 터만 복원되었습니다. 5부 1895년 10월 8일 을미사변. 1895년 10월 8일 새벽 조선 역사상 최악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의 지휘 아래 일본군 수비대와 낭인들이 경복궁에 난입했습니다. 암호명은 여우사냥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성황후였습니다. 새벽 2시경부터 경복궁을 포위하고 있다가 광화문 쪽에서 총소리가 들리자 사방에서 궁궐담을 넘었습니다. 미국인 교관 윌리엄 다이가 지휘하는 조선인 경비대 500여 명이 저항했지만
일본군의 개량 총기를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근정전을 지나 건천궁으로 돌진했습니다. 고종은 장안당에서 감금되었습니다. 흉도들은 칼날을 휘두르며 고종의 어깨와 팔을 끌고 다녔습니다. 세자도 머리채를 휘둘리고 칼등으로 목줄기를 얻어맞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명성황후는 곤령 앞에서 오코루로 피신했지만 발견되었습니다. 일본군 장교와 낭인들이 칼로 찔러 시해했습니다. 미우라는 시신을 확인한 뒤 낭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하라. 그들은 건천궁 동쪽 노건으로 가서 시신에 기름을 끼얹고 불태웠습니다. 조선의 국모가 자신의 거처에서 무참히 살해당한 것입니다. 6부 을미사변 후 건천궁의 운명. 을미사변 이후 고종은 건천궁을 떠났습니다. 1896년 2월 11일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아관 파천입니다. 주인을 잃은 건천궁은 방치되었습니다. 1909년 전후 일제는 건천궁을 철거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의 증거를 지우려는 의도였습니다. 광복 후 1945년 건천궁 터에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세워졌습니다. 그 동쪽에 3단으로 기단을 쌓아 명성황 후존한 지지라고 새긴 표석을 세웠습니다. 1982년에는 을미사변 기록화 전시각이 설치되었습니다. 건천궁은 오랜 세월 그렇게 잊혀진 채로 있었습니다. 7부 2007년 건천궁의 복원. 1990년부터 경복궁 복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건천궁도 복원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2007년 112년 만에 건천궁이 복원되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안당, 곤령 앞, 오코루, 복수당, 추수부용루 등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복원은 아니었습니다. 관문각은 서양식 건물이고 자료가 부족해 터만 복원했습니다. 복도각도 일부만 복원되었습니다. 내부에는 나전주칠문갑, 주칠경상 등 궁중생활용품 3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장인들이 궁중유물 기준에 따라 복원한 것들입니다. 현재 건천궁은 특별관람 프로그램을 통해 내부를 볼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 해설사와 함께 전각 내부를 둘러보며 왕실 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8부 사대부집 건축 양식. 건천궁의 특징 중 하나는 궁궐의 다른 전각과 달리 일반 사대부집의 건축 양식을 따랐다는 점입니다. 단청도 하지 않아 소박합니다. 중국 자금성의 건천궁은 남북 방향으로 일직선 위에 건물을 늘어놓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경복궁 건천궁의 배치 형식은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공간 구성과 비슷합니다. 창덕궁 후원의 연경당과 비교해볼 만합니다. 이것은 고종이 궁궐이 아닌 편안한 집 같은 공간을 원했음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곳. 명성황후와 함께 조선의 미래를 고민하던 곳. 그것이 건천궁이었습니다. 건천궁은 고종의 꿈과 좌절이 담긴 공간입니다. 대원군의 간섭에서 벗어나 친정체제를 구축하려 비밀리에 지었고 명성황후와 함께 조선의 개화를 꿈꾸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을미사변이라는 비극으로 그 꿈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다음에 경복궁을 방문하시면 후원 깊숙이 건천궁을 찾아가 보세요. 특별관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내부도 볼 수 있습니다. 오코루에 서면 120년 전 그날의 비극이 느껴질 것입니다. 명성황후를 기억하고 조선의 아픈 역사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경복궁의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창너머였습니다.